소리는 끄고요. 지금 이 수업이요. 체육 수업에 이제 했던 거 평가가 끝나고 아이들을 스포츠 클럽 시간에 다 모았어요. 체육관에 1학년 제가 1학년 이제 한 5개만 가르치는데 1학년 1반부터가 다 모아가지고요. 각 반별로 6팀이 있는데 예선전을 수업 시간에 거쳐가지고 3팀만 뽑았어요. 그래서 30팀을 갖고 스포츠 클럽 시간에 체육관에 다 모여가지고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하고 학부모 운영위원 이런 사람들까지 그냥 다 오시라 그랬어요. 애들이 했던 거 그냥 보여주는 거야, 학부모들한테. 그러면서 담임 선생님들도 오시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준비했던 걸 무대에서 한번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엄청 좋아해요. 여학생들이. 네? 기억에도 많이 남고. 얘는 자꾸 뜨네요. 지킴이.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요. 너와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정 나눔, 여기까지가 학생과 때문에 는 거예요. 왜냐?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과에서 무슨 회복적 생활지도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날려갔대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쓸까 한번 고민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플랜카드 8만원 주고 엄청 이쁜 거 하고,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애들 형광 스틱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막 지들이 막 돌리면서 소리 안 나오는데 막 그냥 엄청 시끄러워요. 여기요. 좀 완전 난리예요 여기. 그래서 아이들의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죠. 축제 분위기. 수업과 연관된 이런 축제의 장을 만들어주니까 여학생들 더 열심히 하더라. 그리고 상품권, 문화상품권을 줬어요. 최우수, 우수, 장려 해가지고. 누구 돈으로? 학생과 돈으로. 학생과 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형광 스틱 같은 거 보이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했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을 받지 않았을 때 한 모습인데요. 이때는 강남스타일 엄청 인기 많았을 때 그 노래를 갖고 이제 했던 존데, 여기는 그냥 플랜카드 제가 플로터로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했는데 좀 허접하죠 이거. 아까 그거랑 레벨이 좀 틀리죠. 예산을 받을 수 있어요. 학생과 이런 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돈 빌려가지고 아이들한테 해주면 좋아요. 이런 걸 가지고 창작지도를 가지고 또 요즘에 재작년에는 무슨 등교길 맞이하기 해가지고 발표했던 걸 가지고 아이들 아침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그때 학교 들어오면 뜰이 하나 있거든요. 저희요. 그 뜰 앞에서 공연을 시켰어요. 애들이요. 공연을. 그것도 예산을 갖고. 뒤 플랜카드 달고 아이들 초코파이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다 몰려와요. 거기 구경하러.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 훨씬 더 반응이 좋아요. 그럼 아침에 그냥 졸린 눈 비비면서 거기서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지들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발표가 되는 겁니다. 애들 보고 발표 준비해와 그거 등교길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작품이 나오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이렇게 발표하는 거. 이것도 전에 있던 학교 이 테니스장이 있어가지고 테니스장에서 이 플랜카드 하나 달아놓고 매트 깔아놓고 담임 선생님 모셔가지고 여기다 애들 이제 꾸미기 체조하는 그 발표회 현장. 이렇게. 지금도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체육 시간에 가장 많이 떠올리는 거는 그 발표하면서 무대에 한번 서서 모든 아이들 앞에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했다는 그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여자아이들 아까 특징 잠깐 설명 안 드렸는데, 여자아이들은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경쟁적인 거라든지 동적인 거 이런 것보다는 그 단합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화합하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자기네들 작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서로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지만 저런 작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자애들이 남자애들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자, 요거는 수업 시간에 제기차기 수업을 했는데요. 통합 수업 해가지고 미술 시간에 2시간 이용해가지고 제기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자기가 한 서너 개 제기를 만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 중에 제일 잘 되는 제기를 가지고 나와서 단오날 제기차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수업 시간에 했던 바구니에 모아놨다가 단오날 그 여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애 받아가지고 점심시간에 이루어지는데 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래야 상품권이 나오니까. 그래 모셔가지고 마이크 드리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면서 끝나고 나서 시상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연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쪽에 보면 애들이 엄청 모여있어요. 막 구경하느라고. 여자애들.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음악 줄넘기 했던 거. 방과 후에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애들 다 모아놓고 음악 줄넘기 대회 한번 해봤고. 그러니까 1시간 내가 잠깐 좀 고생하면 애들 재밌어해요. 추억에 남고.
이런 것들을 해주면 수업 시간에 애들이 더 잘하려고 노력해요. 열심히 하려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밑에 보시면은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아이들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만약 이런 것들이 힘들고 짐이라고 생각되어졌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지금도 학교 가면은 저희 이번에 새로 오신 선생님이 너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냥 대충 하고 그냥 하지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빠듯하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아이들하고 그런 가운데서 힐링이 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더 힘을 얻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교사가 재미없고 즐겁지 않으면은 그게 고스란히 아이한테 가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저희 반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고맙다. 선생님이 너네들 1학년이거든요. 1년 동안 제가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 유난히 아이들한테 짜증 한 번 안 내고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화도 한 번 안 냈어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심지어 저희 반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애들한테도 어제 이제 저희 방학식 했는데 방학식 하면서 얘들아 고맙다.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을 니들이 안 만들어줘서 고맙다. 그 가운데 있었던 건 뭐냐. 제가 얼마만큼 그 가운데 행복을 느꼈겠습니까? 선생님도 막 뚜껑 막 열렸다 닫혔다 막 하시잖아요. 네? 대부분 그걸 어디서 느끼시나요? 소리 많이 지르시면. 뭐 하라 그랬는데 안 했을 때. 똑같은 거, 야 오르니까 너 빨리 뛰어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한번 해결을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상규적인 활동이에요. 학기 초에요. 3월달에 딱 애들 첫 만남이 있으면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거 딱 인지를 시켜야 돼. 애들한테. 여자애들이 잘 따라해요. 여자애들이. 자, 선생님 간단한 거예요. 제일 반파연. 수업 시간에 나오면 반파연기 앞으로 나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호루라기만 딱 들어. 하면요 애들이 따라해야 돼. 반팔연기 앞으로 나라니 반팔연기 앞으로 나라니 애들이 외쳐요 옆에서. 근데 남자애들 잘 안 외치는데 여자애들은 잘 외쳐요. 그러면 지들이 따라해요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나라니 앞으로 나라니 야 그 뒤에 앞으로 나라니 너 왜 안 해? 이렇게 얘기 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호루라기 불면 지들이 알아서 해. 왜? 옆에 있는 애 외치니까. 그럼 뭐 간격 좁혀 간격 벌려 앉아 삑삑 하면 앉아요 지들이. 그러면 안 앉는다 하면 앉아요. 또 옆에는 야 너 앉으려니까 앉아 이렇게 얘기해요 또 지들이. 그럼 전체 다 모인다 그러면 하면 전체 다 모이잖아요. 야 너 왜 안 모여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옆에는 야 너 뛰어오래 막 이렇게. 이게 뛰어오는 신호예요. 이게. 이런 상규적인 활동을 아이들하고 처음에 약속을 딱 해놓잖아요. 수업에서 뚜껑 잘 안 열려요. 왜? 소리 많이 안 지르니까.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리 지르는 거 보면 대부분 뚜껑 열리기 전에 나타나는 행동이죠. 대부분.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는데 잘 안 따랐을 때. 생각해보세요. 집합할 때 많이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애들 집합할 때 야 앉으려니까 너 왜 안 앉아? 막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그럴 때. 그래서 선생님들이 호루라기를 통해가지고 처음에 딱 해놓으면 좋은데 저도 초창기에는요 그냥 호루라기만 불고 신호만 줬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외치게끔 하면 더 좋아요. 여자애들이 잘해요. 야 반팔연기 앞으로 나라니 야 앞으로 나라니 야 전체 모여 이거를 얘기하게끔 선생님의 동작을 보고 얘기하게끔 해주면 그걸 더 빨리 따라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들이 편한 거예요. 소리 지를 일이 없고.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이렇게 했던 뭐 그런 상규적인 활동이고. 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능가할 수 없다. 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교사가 얼마만큼 수준 있는 교사냐에 따라서 그 교육은 분명히 틀린 것 같아요. 선생님들 느끼실 거 아니에요. 여학생들 특징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 안 드렸지만 여자아이들은 더 그런 게 느껴지는 게요. 교사가 준비된 교사가 딱 와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애들이 반응하는 게 확실히 틀려요. 그렇지만 준비되지 않은 교사가 나와서 뭐 할까 그러면 여기서 쫑알 저기서 쫑알 엄청 쫑알쫑알 돼요. 근데 딱 나가 야 오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얘기하면 애들 딱 따라요 애들이. 그러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 아 우리 선생님 뭔가 좀 준비된 선생님이구나, 이런 걸 남자애들보다 더 빨리 캐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수업이 선생님들이 원활하게 진행돼요. 중간에 막 이상한 소리 안 들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교사의 질이 상당히 중요하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도 처음 하신 선생님이 인문적 표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이거를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해요. 왜? 여자애들 때문에. 만약 여자애들 없으면 그렇게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모든 종목을 하면 이 인문적 활동을 꼭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육과에 6개의 통이 있어요. 6개의 통이 있어요. 요즘 플라스틱으로 잘 나왔더라고요. 뚜껑 딱 열면 그 안에 뭐 풀, 가위, 뭐 색연필, 뭐 색도화지 같은 거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돼 있고 뭐 매직 같은 거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통이 6개 있어요. 그럼 조별로 그걸 한 통씩 주잖아요. 그리고 도화지만 주면은 지들이 여기 만드는 거예요. 얘네는 이제 점수판 만드는, 보드판 만드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뭐 농구 수업 시간에 포스터 만드는 애들이에요. 포스터.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하면 하나의 작품이 돼요. 작품이 돼가지고 그거를 벽에다가 어떻게 든 갤러리화 시켜가지고 스포츠 갤러리 해가지고 여기 붙여놔요. 이렇게 자기네들 했던 거. 유독 여자애들은 집착을 해요. 자기가 만든 거 꼭 찾아요. 언젠가.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보관을 해놓습니다. 어디다? 여기다가. 그럼 지들이 지나가다 다 이렇게 봐요. 여자애들. 남자애들 거의 안 봐요. 여자애들은 봐요. 이렇게. 그러면서 야 저 누가 했네, 야 재밌네. 그러면 추억을 자꾸 회상하나 봐요. 네? 저랑 좀 틀린 동물인 것 같아요. 여자들. 네. 이렇게 한다던가 자기가 만들었던 그런 보드판, 아까 수거 보드판을 만든 걸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해놔요. 저희 학교 여기 급식실인데 급식실 앞에다 이렇게 반병을 이렇게 쭉 깔아놔요. 깔아놓으면 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밥 먹으러 오면서 뭐 선생님도 보고 교장 선생님도 보시고. 그러니까 전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의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만든 작품 그냥 깔아놓는 거예요. 깔아놓으면 어떻게 여자애들 와서 꼭 봐요. 자기 거 어디 있나. 야 저거 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뭐 가가지고 뭐 어떤 애들 끝나고 나서 뭐 사진도 촬영한다 그러고. 그래서 사진 촬영하는 날 한번 또 마련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퇴근할 때 이제 수고해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하면 여자아이들은 자기가 만든 거 애착이 상당히 강하다. 그거를 활용하면 수업에 있어서 뭔가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아이들은 직접 수업에 적용을 합니다. 배드민턴 시간에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 와가지고 시합을 해요. 이 두 여학생은요, 자기가 했던 걸 꼭 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 많은 점수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 가져오면 되는데 꼭 지 거를 찾아요. 근데 걔뿐만 아니라 여자애들의 특징이더라고요. 꼭 자기 거를 가지고 와서 해야지만 뭐 좋대요. 그래서 자기 거 들고 와가지고 심판을 봐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여자애들이 리그전으로 다 시합을 하는 거예요. 20명의 여자애들이다. 그럼 19번의 리그전을 합니다. 19번. 그 한 걸 결과 5점 내기거든요.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데드존이라 그래서 둘이 치다가 들어가면 아웃이에요. 점수 뺏기는 거예요. 그 뒤에 요 나가면 아예 요 금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옆에는 그냥 심판이 봤을 때 너무 심하다 하면은 7점이에요. 경기 규칙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느슨하게 경기 규칙 해놔야 돼. 여자애들 특히. 네? 그래야지만 더 막 복잡하면 더 머리만 아파요. 여자애들. 그래서 이렇게 느슨하게 해놓습니다. 그럼 애들이 경기가 끝나면요, 여기 와서 자기가 체크해요. 이겼는지 졌는지 체크해요. 그러면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 또 나오는 애 있으면 걔랑 경기 안 했으면 걔를 데리고 심판을 데리고 같이 들어가서 또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경기 심판은 3번은 봐야 돼. 3번 이상은 무조건 봐야 돼. 그 이상 본 사람들은 또 제가 수업 참여도에서 체크를 해줘요. 수업 참여도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걸 체크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패드민턴 수업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죠? 여자애들은 지네들이 맞는 걸 가져와서 꼭 적용하길 원하더라.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지 말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감상지 이런 것들 버리면 안 돼요. 여기다 쫙 전시를 해놓습니다. 체육관에. 체육관 옆에다 쫙 정시를 해놔요. 그럼 체육관이요, 그냥 삭막하지 않아요. 저런 거 아기자기한 작품들 막 있고, 막 이런 스탠드 여기에다가 위에다 자기 뭐 작품들 이렇게 올려놓고 또 벽면에다가 또 붙여놓습니다. 벽면에 붙여놔요. 자기네 조별로 했던 작품들. 수업이 끝나면 버리면 안 돼요. 여자들 다시 찾아요. 그럼 저기 붙여있어 그러면 흐뭇해요. 여자애들. 그래서 항상 자기 걸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다 수고해가지고 버리고 또 새로운 학년 맞았을 때 다시 전시하고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자기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만들었던 거 자기 조별로 만든 거예요. 창작 제조하면서. 그래서 조별 한 반이 만들었던 거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봤어요. 이거 조별로 이렇게 만든 거 보고 뭐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포츠 신문 만들기, 뭐 여러분들 그 하시는 선생님 계시겠지만은 뭐 월드컵, 올림픽, 뭐 아시안 게임 이런 큰 행사가 있으면요, 항상 그 전에 한 달 전부터 홍보집을 만들어요. 그 홍보집은 분명히 아이들에게 그 대회가 열릴 거라는 거를 좀 미리 예견할 수 있게끔 해주고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분위기를. 이걸 만들면서 또 관심도 좀 가지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든다던가, 그리고 뭐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 뭐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붙인다던가 이런 작품 나오잖아요. 그럼 잘된 작품들 딱 뽑아가지고요, 계단 있잖아요. 계단 올라오는데 거기 뭐 벽면에 막 쇠로 되어 있는 그런 벽면, 차가운 벽면에다가 이렇게 막 덧쳐서 그 작품을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또 좀 멋있어져요. 그
차가웠던 벽면이. 그러니까 애들이 했던 거를 여러 곳곳에다가 잘 붙여놓고 활용하면요, 이 생활 속에서 체육의 그런 문화들을 애들이 그냥 간접적으로 그냥 느끼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더라.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선수촌의 편지스, 이게 뭔 얘기냐 하는데, 제가 레슬링 선수를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선수촌에 있는 레슬링 선수랑 여기 얘기돼가지고 편지를 쓰게끔 했어요. 근데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에게 편지 쓸 때 비인기 종목한테 써야 돼요. 인기 있는 종목 너무 많이 받아요. 비인기 종목 쓰잖아요. 좋아해. 자기네들도 그거 받았다고. 그래서 애들이 정성스럽게 써준 애들한테는 또 다시 답장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있어요. 애들 중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 레슬링 선수 사진 좀 이렇게 귀 이렇게 눌린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그런 사진 자기 책상에 이렇게 붙여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스포츠스타의 그 영웅적인 그런 거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수가 나오면 꼭 그 방송을 보고 얘기를 해줘요. 선생님, 뭐 제가 뭐 팬 뭐 어떻게 해서 뭐 경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여자들은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치 있게 생각해요. 남자들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데 가치를 두는 게 여자들이더라고요. 자, 맨 밑에 제가 중요한 단어를 하나 썼는데요. 많이들 공감하실 거라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사인가, 내가 교육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교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월급쟁이로 그냥 월급을 타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내가 그냥 월급을 받아먹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교육을 위해서 헌신해가지고 체육교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나와서 하는 교사인가, 이 항상 따라다니는 의문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선생님들께 한번 그냥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감히. 다음은요, 이제 배움 중심 수업인데요. 교육감이 바뀌면서 들어갔죠. 뭐 새로운 것들이 또 나오는데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문구였어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체육에 대한 흥미도 갖고 또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특히 여학생들. 쫑알쫑알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 자기 느낌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되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수업이 끝나면요, 뭐 한 5분, 4분 남았으면 항상 이렇게 모여요. 또는 그룹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했으면 동그랗게 모여서 앉아요. 동그랗게 모여서 앉으면 스피커 앰프 딱 갖다 놓고 얘기하면서 얘들아 어떤 얘기 하자 그러고 얘기하면 지들이 얘기해요. 얘기할 사람. 손 들잖아요. 그럼 걔한테 마이크 줘요. 그럼 걔가 얘기하잖아요. 또 다른 애 전달하라. 그럼 걔 전달해가지고 마이크 통해 이렇게 하면 이야기 마당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한 애들은 제가 여기 수업 평가에다 거기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러면서 뭐 여기 텀블러 가져와서 물 가져온 애들도 있겠지만 물 안 가져온 애들, 지금 여기 지금 동부 입어서 좀 덜 더운데 여름에 더우니까 항상 음료수, 물 줘요. 물, 시원한 물. 항상 저의 일은 뭐냐면요, 학교 수업이 끝나잖아요. 끝나면 집에 가기 전에 PT병으로 해서 정수기에서 6개의 물통에다 물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가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되면은 물당번이 있어요. 물당번이 나와서 그거 다 바깥에 꺼내놔요. 그럼 반별로 물당번이 있어요. 그 물당번은 운동장에 나오기 전에 그 물통 하나씩 들고 나와요. 물통 하나. 그거 들고 나오잖아요. 수업 시간에 야 여기 모듬 참 잘했어. 그 물통 하나 주잖아요. 난리 나요. 그리고 또 전체가 다 했다.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잘했다. 그럼 이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 주면서 물통을 건네주잖아요. 그러면 수업 끝나면 얘 주변으로 다 모여요. 그러면 지가 무슨 왕이 된 것처럼 막 옆에 내 물 따라주고 있고, 그럼 자기 되게 흐뭇해. 물 진짜 보잘것 없는 거지만은 여름에 관리 그렇게 해주면 애들이 수업 시간에 더 동기부여가 된다 하는 거. 선생님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귀찮은 거? 그 물, 심지어는 저는 이제 제가 듣지만 그 귀찮으면 물당번 시켜요, 선생님. 하나 임명해요. 그러면은 그거 가져가는 것조차도 애들이 하면은 내가 수업 시간 딱 나가면 운동장 옆에 항상 시원한 물 한 통이 있어요. 이건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 들고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이 따라주잖아요. 야, 선생님이 보약을 주는데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만 보약을 주는 거야. 그러면은 애들 지들 열심히 해, 막 내가 가면. 그럼 그거 이제 딱 주면 애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죠. 그런 것들. 뭐 선생님 뭐 돈 많으시면 뭐 음료수 포카리스에트 항상 장착하고 이렇게 다니시다가 딱 빼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좋겠죠. 옛날에 그런 선생님도 봤는데 그 선생님은 형이 이게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잡다한 얘기하면 안 돼. 형이 코카콜라 다녀가지고 포카리스에트를 항상 그냥 무상으로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탄창처럼 이렇게 허리에다가 만들었어요, 그거를. 그리고 그 선생님 딱 나오면 포카리스에트가 여기 딱 꽂아져 있어요. 그 시간에 그거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 선생님의 그런 노력들이 아이들과 소통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럼 아이들 좋아해요.
수업에 더 열심히 참여해요. 동기부여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 재밌잖아요. 또 다른 선생님들이 보면.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그 선생님 하시는 거 보고 아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여담이었습니다. 자 여기 준비된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인정해 준다. 우리가 사실은 뭐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뭐 요즘 교육도 그렇게 흘러가긴 하지만은 중요한 건 우리는 서비스직에서 교육을 서비스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받는 사람의 만족도가 어떤가를 항상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시대는 특히 더. 한번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내 교육을 받았을 때 이런 만족도라든지 부모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아마 반성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기 바꿔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매번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발전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건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하기 전에 뭐 매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4번, 평균 한 4번, 3번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뭐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하고 체류가 끝났어요. 그럼 다 모여놓고 뭐 스탠드에 모여놓는데 아니 바닥에 이렇게 모여놓고 내가 이제 뭔가 설명하기 전에 뭐를 주기 위해서 웃음을 주기 위해서 잠깐 이야기합니다. 딱딱한 분위기니까. 한번 잠깐 해볼게요. 자, 유연성 테스트. 선생님들 한번 이렇게 깍지 한번 껴보세요. 깍지. 자, 그럼 애들한테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깍지 껴봐 얘들아. 그러면서 자, 깍지 꼈으면은 이 안쪽으로부터 빼면서 쭉 펴야 돼 한 번에. 펴보세요. 선생님 안 되시네. 안 돼. 유연성이 좀 떨어지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선생님. 살아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네, 이렇게 딱 껴주잖아요. 네, 선생님 깍지, 네, 깍지 꼈죠. 이걸 안으로 해서 한 번에 빼보세요. 되시는 선생님. 장애 등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농담이고요. 자, 이거는 선생님 제가 이제 트릭을 쓰는 거예요. 자, 처음에 선생님 똑같이 하는 거 아이들 데리는 거. 야, 오늘 유연성 테스트야. 그러면서 깍지 한번 껴보자. 그럼 깍지 애들 다 끼잖아요. 근데 얼마나 유연성이 높은가 보자. 그래서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하고 있는 걸 풀러야 돼요. 풀기 위해서 아까 선생님한테 얘기하시잖아요. 여기 두 번째 안경쓰 선생님 잠깐 얘기하면서 저는 풀렀어요. 풀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풀르면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때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처음에 이러고 시작했다가 풀르고 야 너 이렇게 딱 잘 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거에서 네 이렇게 해놓고 안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웃으시잖아. 애들은 더 세게 웃어요. 지금보다 애들은. 네? 그러면서 야 이거 뭐 유연스테는 뭐 장애 등급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지들 좋아가지고 막 웃어요. 근데 심지어 또 어떤 이런 애들은 뭐 또 어거지로 막 하려고 이렇게 틀어요. 있긴 해요.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기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고 그리고 허리 디스크.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물리치료사한테 이제 받았던 그 방법인데요. 선생님 깍지 한번 이렇게 박수 한번 쳐보고요. 팔꿈치 대보세요. 양반 다리로 애들 이렇게 앉혀놓고요. 제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올려보세요. 네. 되게 웃기세요 지금 자세가. 네. 선생님 떨어지잖아요. 붙이는 상태에서 하면 척추 기립근하고요 강화되고 척추가 곧게 쓴대요. 네. 근데 요거 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집에서 하실 때 거실에서 하면 안 돼요. 주방에서 하면 안 돼요. 문 잠궈놓고 방에서 하셔야 돼요. 밖에서 이거 하는데 이거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엄마, 아빠, 동생들이 보면 어때요?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거 자세 이거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농담도 같이 던지면 아이들은 웃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고 뭐 박수 게임, 뭐 박수 한번, 뭐 박수 뭐 337 박수, 뭐 우리 그 야구 응원할 때 그런 쓰는 박수들 하는데던가 옆 친구 안마하고 운동장에 모여서 한 줄로 쭉 섰어. 뭐 자양자에서 앞사람이니까 안마하고 뭐 머리 안마, 뭐 옆구리 안마, 뭐 어깨 안마 이런 거 안마씩 돌아서 또 한다던가 그런 거 하면 애들끼리 서로 신체 접촉을 통해서 따뜻해지는 분위기. 이런 거 여자들이 좋아해요. 여자애들이. 그런 거. 변형 가라사대. 가라사대 게임 아시죠? 근데 제가 생각하면 한번 해볼게요. 가라사대 박수 한 번. 가라사대 박수 2번. 박수 3번. 쉬시네. 희한해. 가라사대는 앞에 가라사대 4글자이기 때문에 빨리 캐치만 하면은 금방 이게 아웃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라 해요? 1, 2, 3 이런 거 집어넣어요. 1이라고 하면은 가라사대랑 똑같은 거예요. 1을 하면은 박수 치는 거예요. 자, 1 박수 한 번, 1 박수 2번, 박수 3번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지금. 근데 가라사대 대신 1이라고 넣으면 짧기 때문에 애들은 쳐요. 짧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나름대로 이용한 거고. 청개구리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항상 제 동작을 보고 제가 박수 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해야 되겠죠. 또 제가 이렇게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 박수 해야 되겠죠. 근데 옆으로 한다. 이렇게 쳐야 되겠죠. 내가 앉는다.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앉으면서 이렇게 박수 쳐봐요. 그럼 어떤 동작들이 나오는 애들이. 그럼 지들끼리 그런 거 하면서 웃는 거예요. 웃음을 주기 위한
그런 방식들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들을 적용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하면 애들이 화기애애하고 재밌어합니다. 선생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뚜껑이 열리기 전에 모습은 항상 목소리 톤이 항상 높아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톤을 낮출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요. 뭐 요즘 많이 쓰시는 선생님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동식 스피커 무선으로 되어 있는 걸 항상 이렇게 착용하고 다니거든요. 그럼 이거 가지고 그냥 애들한테 얘기하면 뭐 크게 얘기할 필요 없고 지금보다도 더 작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 여기 뭐 음악 USB 항상 꽂아가지고 다니면서 뭐 제가 설명하기 전에 설명할 일을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음악을 틀어놔요. 음악 이따가 나오겠지만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줘. 애들이 흥미로워요. 운동은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리듬이잖아. 리듬. 힘 빼. 이거 뭐예요? 힘 들어갔다는 얘기 뭐예요? 리듬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운동을 잘하려고 하면 무슨 운동이든지 힘을 빼면서 리듬감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음악을 틀어주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 지들끼리 막 흥겨워서 어깨춤도 추고 그런 분위기가 수업에서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아닐까 해서 틀어주는데 아주 좋아요. 애들이.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그 응원도구 전에 있던 학교는 이거 안 사줘요.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응원도구 860원인가 주고 3개 샀어요. 택배비가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또 이렇게 큰 게. 근데 큰 거는 좀 목에 걸기 그래가지고 좀 작은 거 썼거든요. 그냥 육성으로 얘기할 때는 저거 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선생님한테도 얘기하는데 이것만 해도 커져요. 훨씬. 그러니까 저거 좀 더 한 요만했거든요. 그거 항상 목에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목에다 달고. 거치면서 뒤로 이렇게 빼면 뒤에 이렇게 달랑달랑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 달고 다니면서 애들 앉아있으면 요거 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소리 톤이 낮아져요. 그럼 선생님이 이거 안 열려요. 네?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 성대를 보호하고 애들한테 뭐 큰 소리로 얘기하면 할수록 나만 어떻게든 열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7번째는 고정된 장소를 피해라. 선생님들 다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하고 체육관에서 체육관에서 체육 수업하기 원하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아예 그냥 선언을 했어요. 선생님들한테. 셔틀런 할 때 빼고는 나머지는 나는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야, 쟤 말 안 나오면 뭐 우리가 뭐 공간이 또 뭐 많으니까 좋아하죠. 다들. 선생님 좋을 거 아니에요. 동료들이 운동장을 한 명 안 쓴다 그러면은 그럼 어디로 가느냐? 새로운 공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빈 공간. 이런 데 가서 수업해요. 애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데서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런 데서 더 수업에 집중도가 더 생겨요. 운동장보다. 운동장 나만 수업하면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수업을 하니까. 산만해지고 어수선해져요. 그리고 일탈 행동을 자꾸 하려고 그래. 왜? 옆에서 하거든. 따라서 하려고 그래. 여기만 딱 가다 놓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들이 더 재밌게 해요. 이런 데 해가지고 여기다 금 그려놓잖아요. 라인기로 이런 데 벽돌인데 금 그려놓잖아요. 비 오기 전에 안 지워져요. 그럼 계속 쓰는 거야. 다음 시간에 또 하루 지나도 쓰고. 운동장에 금 그려놓고 다음 시간 되면 다 지워져요. 또 라인기 긋고 있어요. 그런 것보다 이런 데 하나 딱 세팅해 놓으면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진정한 교사는 마음을 움직이는 마법사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에게는 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여학생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체육 수업을 얘가 열심히 하느냐, 체육을 좋아하느냐, 이게 결정되는 것 같아요. 공감하시죠? 근데 거기서 밀고 당기기를 잘 하셔야 돼요. 연애와 똑같습니다. 계속 주면 안 돼요. 그렇다고 계속 안 주면 안 되겠죠. 적절하게 주고 안 주고를 적절하게 하셔야지만 특히 여자애들은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바로바로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이렇게 빈 공간 그냥 찾아다니고 저희 학교 건물인데요. 여기 울타리예요. 여기 울타리요. 울타리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해요. 뭐 누구는 뭐 어떤 선생님은 내부 결제 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부 결제 안 내고 해요. 그냥 멀리 데리고 가면 하는데 그냥 안 내고 이렇게 해요. 저희 학교는 요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제 게이트 볼장이 이렇게 어르신들 하는 시간이 있고 어르신들 하는 빈센트가 있거든요. 그런 거 빌릴 때는 이제 뭐 내부 결제 내서 이제 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저 혼자 그냥 몰래 나올 때는 그냥 데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 차도긴 한데 제가 이쪽에서 이제 지도하면 되니까 제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이제 애들 데려가서 여기서 체육 수업 한다든가 뭐 등나무 있으면 등나무 앞에서 뭐 한다든가 이거는 뭐 아파트 단지 옆에 와서 한 거네요. 조금 멀리 떨어졌네 이거는. 여기 와서 이제 애들 창작체조 연습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마을 주민들 나와가지고 할머니들 시간 많잖아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할머니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내일 몇 시에 나와? 그런 경우가 웃겼는데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또 보니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수업 방식이에요. 제가 만든 수업 방식.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요 다음 장면 보시면 요거 때문에 이제 국민체육에서 이제 촬영이 나와가지고 책에도 이제 여기 싣고 얼마 전에 또 YTN에서 와가지고 요 수업에 대해서 잠깐 찍어봤어요. 아까 방송에서 온 게 그 YTN에서 이제 그 담당 PD가 이제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잠깐 찍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뭐 제가 관심 있으면 뭐 대학 교수랑 만나가지고 이걸 뭐 무슨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또 수업 전략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뭐 여러 선생님들이 뭐 좋다 싶으면 뭐 적용하시면 되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아니면 되는데 막말로 그냥 그냥 필드에서 그냥 내가 하다 보니까 이게 좋다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걸 저는 그냥 단계식 수업 방법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했어요. 그냥 제 나름대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지금 4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거를 하느냐 하면은 발단이 된 거는요. 구기 종목을 하는 아이들은요. 선생님을 대부분 수업할 때 구기 종목을 한다. 3월 달에 뭐 4월 달 초까지 이렇게 어느 일정한 기간에 딱 수업을 하고 나서 끝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구기 운동 같은 거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전공이 농구거든요. 하다 보니까 적은 시간을 갖고 길게 하는 게 낫지 많은 시간을 갖고 짧게 하는 게 낫지가 않더라고요. 공감하시죠? 구기 운동을 좀 길게 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게 낫잖아요. 네? 외국어 공부하듯이. 그럼 어떻게 애들한테 수업 시간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항상 종목의 끝은 구기 운동이에요. 구기 운동. 이거는요. 제가 1학년 수업하는데 1학년 수업하면서 했던 거를 지금 이제 써봤어요. 그래서 3월달 시작하면요. 3종목이 같이 움직여요. 3종목이. 그래서 저희 학교는 학기 3월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운동장에 나온 모든 반들은 셔틀런 12번을 꼭 해요. 그러면 3월달이 다 가요. 그러면은 음악을요. 이게 줄을 항상 이렇게 거놔요. 줄을 거놓으면 여기 1학년, 뭐 2학년, 그리고 뭐 여기 또 3학년, 뭐 또 다른 학년 있으면 스피커 여기다 놓고 틀어놓잖아요. 그럼 이거에 맞춰서 애들이 셔틀런을 해요. 이때 음악을 틀어놓을 때 여기 건물이라고 생각하면요. 여기다 틀어놓으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애들까지 들으려면 엄청 크게 해놔야 돼요. 스피커를. 그러니까 스피커 위치를 여기다 놓는 게 아니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서도 듣고 여기서도 들으니까 좀 소리가 이쪽 건물까지는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놓는 위치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들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 놓은 방향도 항상 이쪽을 바라봐야 돼요. 이쪽 바라보면 안 되죠. 스피커 시끄러우니까 이쪽을 바라보고. 그리고 애들이 대형으로 이렇게 갖춰서 앉았다. 선생님 여기 있다. 여기다 놓지 말고 여기다 갖다 놓는 거죠. 소리를 작게 해서. 왜? 나는 애들한테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피커 놓는 위치를 어디다 놓냐에 따라서 음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음향을 적게 해주면 할수록 다른 선생님한테 방해가 안 되겠죠.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시 여기로 와가지고요. 그래서 수업을 3월 달에는 이 3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걸 40분이나 1시간, 이거 45분 수업에서 뭐 5분 빼고 40분 수업을 내가 본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처음에 셔틀을 한 10분간 해요. 10분간 하고 청소년 체조로 들어가요, 바로. 그럼 셔틀은 운동장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운동장에 셔틀을 하고 애들이 그 옆에 뜰로 가요, 뜰. 저 같은 경우는. 뜰로 가면 거기서부터 청소년 체조를 해요. 그럼 청소년 체조 1번부터 뭐 2번 뭐를 가르쳐요, 애들이요. 그거 한 10분 해요, 또. 10분 하고 뭐 조별로 잠깐만 모여가지고 하다가 또 어디로 가? 체육관에 다트장 있어요. 그 체육관 무대 위로 다트장 가가지고 다트 한 10분간 해요. 그럼 끝이에요. 3월달에 이렇게 패턴이 흘러가요. 그래, 그 PD 와가지고 찍는데 왜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냐고. 에? 너무 그냥 바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3월달에 세팅이 되잖아요. 적응은 엄청 잘해요. 그 적응한 걸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데 3월달이 끝나면 셔틀런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럼 셔틀런은 빠지는 거예요. 평가도 끝났어요. 이제. 그럼 4월달에는 이 2종목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2종목만. 당연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기운동 관련된 종목 계속 가는 거죠. 끝날 때까지. 그래서 4월달에는 청소년 체조도 이제 다 끝났어요. 한 3월달이면 다 끝나요. 청소년 체조. 그러면 저는 뭐냐? 이제 창작 체조로 넘어가요. 창작 체조는 평가하지 않아요.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 체조가 발표 못 하잖아요. 하기 좀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산도 받으면서 뭔가 좀 삐까뻔쩍하게 애들한테 추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번에 했을 때 어떻게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전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저랑 수업하는 애들은 발표를 한다는 걸 알아요. 제가 맡은 학년들은. 그렇기 때문에 1학년도 작년 2학년한테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준비를 또 잘해요, 지들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평가와 관련 없는 참가체로 4월 동안 하게 됩니다. 4월이 끝나잖아요? 얘가 또 떨어져 나가요. 그럼 이제 다트만 가지고 이제 1시간 수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근데 여기서 중간에 뭐냐? 이벤트 종목들을 하나씩 넣어줍니다. 뭐 심폐소생술이 될 수도 있고, 변형피구가 될 수도 있고, 제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뭐 인문적 수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가르쳐보고 싶은 뭐 육상과 관련되어 있는 뭐 잠깐의 뭐 기술들을 가르쳐준다던가 그런 거 해보고 싶다. 그럼 그런 거 집어넣는 데던가 해가지고 수업은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기운동을 계속 1학기 내내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 그리고 감각을 계속 키워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 때문에 저는 좋더라고요. 지금은 세 선생님이, 제가 1학년 세 선생님 같이 수업을 해요. 둘 다 후배 선생님들인데 선배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후배들은 하고 싶다 그래도 저랑 같이 하고 싶다 그래도 고맙게 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시킨 거 아닌데. 그래서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세 분이서 같이 움직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 시간을 잘 체크해야 돼. 선생님 이 시간 되면 움직여줘야 돼. 다른 반이 또 와서 그 수업을 하니까. 그리고 또 내가 움직여줘야지만 그 사이클이 맞아서 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두 선생님도 되게 만족스러워. 왜? 이 수업은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은요, 먼저 학생들이 엄청 흥미로워요. 제가 추구하는 수업은 어떤 수업이냐면요, 드라마와 같은 수업이에요. 드라마와 같은 수업.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 있잖아요. 그런 수업을 내가 끌어가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은요, 이런 수업이 가능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학생들도, 중학생들 집중력 엄청 적잖아요. 짧게 하고 빠지니까 그 다음에 또 집중이 돼요. 그리고 이거 짧게 하고 빠지니까 또 이것도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수업 시간 전 수업을 봤을 때 집중이 되고 언제 수업이 끝났는지 몰라요. 시간이 훅 가는. 그 와가지고 촬영하는 사람조차도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를 정도로 아이들은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그 수업에.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실제 학습 시간이 엄청 높아요. 그 시간에 계속 실습을 하고 뭔가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탈 행동하는 애들이 없어요. 왜? 집중 짧게 하고 빠지니까. 만약에 1시간 동안 45분 동안 계속 집중하라고 못하잖아요. 딴짓거리 하는 애들 중간에 막 생기잖아. 그런 애들이 없더라고. 일탈하는 애들이. 그리고 뭐 수업 집중도 나타나고, 그리고 선생님 예를 들어서 뭐 육상만 가르친다 그러면 육상과 관련되는 체력 요소만 발달되는데, 얘들은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심폐지구력도 발달되고 모도 발달되고 모도 발달되고 여러 가지 체력 요소를 발달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종목에 따라 그 종목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다 골고루 발달된다는 거죠.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단점도 있죠. 교사가 준비 좀 해야 돼요, 사실.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나가면서 이렇게 한 보따리 들고 가면서 여기다 하나 깔아놓고 저기다 하나 깔아놓고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초창기에는 먼저 나가가지고 애들 작품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애들 작품 만든 거 가지고 이렇게 모든 별로 그냥 하나씩 던져놔요. 그러면 애들이 기다리는데 지금 내려가면서 그걸 깔아놔요. 그럼 나는 거기서 애들한테 얘기하고, 야 모든 별로 움직여 그러면은 자기네 저 작품에 가가지고 그렇게 모여있는 거야, 애들이 동그랗게. 그럼 가면은 뭐 어떤 점은 모여있고 막 어떤 점은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가서 미리 자리를 정해놓는 거야. 지들이 맞는 작품을 가지고 깔아놓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창작체조 같은 거 할 때 먼저 인문적 수업해가지고 자기네 조별로 작품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뭐 수업이 다 끝나면 저렇게 전시를 하지만 전시하기 전에는 항상 제가 들고 다니면서 그걸 갖다가 애들한테 항상 이렇게 뭐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게끔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은 그게 위치예요. 자기네 조 위치. 거기서 해라, 연습해라. 그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체육 이번에 6월달에 나온 거고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아이들은 그 음악 되게 좋아하잖아요. 한번 음악 틀어주면 여자아이들이 제일 반응이 빨라요, 남자애들보다. 막 따라하고 막 흥겹게 하고 막 재밌게 하고 막 즐거운 체육 수업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재밌어요. 음악 하나 넣은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앰플 들고 다니면 없는 선생님들은 요즘 이런 블루투스 이런 거 많이 되잖아요. 뒤에 뭐 USB만 꽂으면 되고 어떤 뭐 핸드폰으로 연결해가지고 되니까 그냥 그 뭐냐 스피커만 들고 다니면 되니까 그런 거 들고 다니다 자기 설명 안 하고 애들끼리 발표하는데 연습할 때 그냥 시끄러운 잡소리보다 그거 하나 딱 틀어놓으면은 애들이 더 리듬감 있고 흥미롭게 한다. 그러니까 틀어주면 좋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밑에 있는 거 좀 그냥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 수업 참여도인데요. 저는 이 수업 참여도를 제가 가는 학교마다 이제 좀 바꿉니다.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죠. 그리고 후배에 있는 학교는 잘 되는데 선배들이 있는 학교는 좀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교직 경력이 지금 15년 차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선배들이 있는 데는 잘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거기에 따르고 그나마 또 해준다는 선배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저는 제 이제 수업 노트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노트 안에. 그래서 이제 제가 담당하는 1학년에 3명이 담당하잖아요. 그럼 3명의 체육 선생님 것까지 제가 다 만들어줘요. 2명 다 후배거든요. 후배들 거 하나씩 다 만들고 이름 써가지고 그 후배들 주면 되게 좋아해요. 자기가 그냥 뭐 큰 거 하나 생긴 것처럼 야 선물이야 그러고 딱 주면은 족쇄죠. 선배 하라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여간 줘요 그래.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것 중에 이제 이 태도 평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들어있는데요. 요게 뭐냐면요. 저는 수업을 여러분들 그 평가 요소에 뭐 다른 거 많이 들어가겠지만 저희 이제 정의적 영역에 이제 수업 평가, 수업 참여도 이제 집어넣는데 출발은 3점, 10점 만점이거든요. 3점에서부터 시작해. 3점. 여기에 체크 안 되면요. 얘는 4점이에요. 4점. 4점을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중간에 이제 한 거예요. 좀 더 많이 생겨요, 애들이. 그리고 3점이니까 7점까지가 채워지면 만점이고 요 이상 채워지면 만점이에요. 근데 여기 채워지기 전에는 이만큼 점수가 까지는 거예요. 그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좋냐? 아이들은 저기 체크 달라고 엄청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요. 심지어는 작은 것까지도 제가 체크해주면 되게 좋아요. 난 엄청 인식 쓴 것처럼 보여요. 그 심지어는 야 오늘 이런 수업이다 그러면 애들이 책 가져온 애들 많잖아요. 선생님 대부분 책 안 가져온 애들 체크하잖아요. 저는 책 가져온 애들 체크해요. 그럼 한 30몇 명 돼요. 30몇 명은 다 여기가 체크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날짜를 쓰는데 후배한테는 야 날짜 쓰기 힘드니까 너무 그냥 뭐 동그라미 쳐. 그러면 애들이 동그라미 칩니다. 후배들이. 동그라미. 몇 개만 체크된 거 알잖아요. 그래서 얘기해요. 야 긍정적인 거는 와서 따지는 녀석 하나도 없어. 따지는 애들이 부정적인 거 따진다. 부정적인 거에 마이너스예요. 1점씩 까지는 거예요. 요거 날짜 좀 써놓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날짜에 요 날짜에 걸렸다 얘기하면 뭐 빠지지 못하죠 애들은. 요 부정적인 건 잘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뭐 체육복 안 입고 온다는 애들 그리고 막 수업에서 일탈하는 애들 그런 애들 줘야 될 때만 특별히 줍니다. 나머지는 요거를 이제 긍정적인 건 많이 주는데요. 그러면 제가 편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물당번 있잖아요. 서로 물당번 하려고. 그래서 심지어 물당번은 어떤 반은 먼저 가는 애를 우선으로 해요. 그럼 물을 먼저 냉장고 앞에 있는 걸 딱 찜하면 그 사람이 이제 끝나는 그 사람이 물당번이고 그날. 그럼 걔는 거기 여기 체크돼요. 여기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게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자아이들 효과가 더 큽니다. 그 아이들은 더 점수에 저런 것도 더 민감하고 더 선생님한테 더 잘해서 여기에 기록되는 걸 되게 영광으로 생각해요. 여자애들 남자애들보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끝나고 나잖아요. 서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끝나고 선생님들 막 꽃갈 치고 막 이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애들이 지들이 막 알아서 치워요. 그리고 심지어는 세팅도 지네들이 해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제가 와서 해야 될 거 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래 너 다음 시간에 이거 깔아놔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먼저 와서 깔아놔요. 그럼 또 심지어 어떤 애 자기가 먼저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너네들 3점이다. 그렇지만 열심히 했을 경우는 계속 그게 누가 해서 체크되면은 너네들 10점 이상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해서 이게 태도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수업 그냥 전반적인 거 상황에서 팁을 얘기해 드린 거고 이제 종목별로 들어갈 거예요. 한 종목 한 종목에 따라서 그 종목을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자 모든 수업은 거의 99.9%가 변형 수업입니다. 변형된 수업. 그 기저에 깔려있는 건 여학생들의 움직임을 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여학생들. 농구 규칙 복잡하고 그런 걸 가지고 그대로 하면 여학생들은 재미없고 복잡해요. 첫 시간에 나와서 막 이론 설명하고 막 이거 규칙 이런 거 얘기해주면 더 복잡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뭐 이해 중심으로 한다면 나와서 그냥 뭐 규칙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그냥 뭐 게임을 하게끔 해요. 단순하게 그냥 공 넣어서 집어넣으면 1점이야 이렇게만 얘기해주고. 그럼 아마 우왕좌왕하죠 뭐 처음에는. 그러면서 게임을 알아가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에서 이제 수업했을 텐데요.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네.
지금 던졌죠? 던졌는데 수비 리바운드 잡았을 때는 항상 여기서 하는 거예요. 공격과 수비가 바뀌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얘 공격이잖아요. 던져서 넣었어요. 넣었으면 그대로 남아있어야 돼요. 진 사람은 빠져요. 그럼 그 다음 순서가 되는 애들이 들어가요. 그 다음 순서는 여기에 나와있는 순서대로예요. 여기 나와있는 거. 점수는 1점 내면 1승이에요. 1점 내면. 한 골만 넣으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연속해서 3번 3승을 했다. 그 팀도 무조건 나와야 돼. 3승까지 연속으로 했을 경우. 나온 팀은 항상 자기 조 구호 외치면서 들어가야 되고. 저것도 체크하시면 돼요. 자,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동영상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거를요, 여기 보시면요, 이 벽면 이게 아까 거기에요. 여기에 이제 찍찍이로 제가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그 저는 이제 요것만 가지고 있어요. 애들이 조 이름 정했거든요, 자기네 거. 조 구호랑 이런 거 정했어요. 여기는 이제 6반 8반 여자애들이에요, 여자애들. 뭐 집이 나와서 뭐 좋은 많다, 막 이래요, 막 애들. 막 그냥 그 푸는 거죠, 막 스트레스를 거기서. 그럼 얘네들 8반 수업이다. 여기서 8반 수업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8반 조만털이 처음 시작하는 팀이에요. 그럼 여기 조만털. 그 다음 이렇게 붙여놔요, 저는. 그럼 예를 들어 세 번째에서 오늘 경기가 끝났어요. 그럼 나는 요 네 번째 있는 애를 갖다가 맨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그 다음 시간에 그대로 세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지대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1승에는 2승에는 써요. 옆에 이제 보드마카랑 펜 있어요. 한 골 넣으면 1승이니까 얘네들은 두 골 넣은 거예요. 그러면 2승한 거예요. 그럼 얘는 1승한 거예요. 나는 경기 끝나고 나서 여자애들 한테 가가지고 야 순수 1승이네 그럼 그것만 체크해. 체크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플로터를 뽑아놓은 데 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기록해줘요. 애들이 보라고. 얘네 조가 몇 승인가 몇 승인가 누가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승률을 가지고 점수가 있어요. 뭐 승률 70% 이상은 A, 뭐 70, 뭐 50에서 70까지 뭐 B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나눠가지고 했어요. 요걸 하니까 좋은 거는 일반 농구랑 틀리게 일단은 아이들이 막 5분이다 그러면 5분 동안 계속 집중해서 못 뛰잖아요. 짧게 한 골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뛰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 3대3 어웨이 방식 그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비슷한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는 여자애들하고 여기 남자애들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심판이에요. 앉아서 심판이에요. 그럼 야 누가 손 쳤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해야 돼. 항상 수비 리바운드 잡게 되면은 공격과 수비가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는 수비 리바운드 잡았어. 공격과 수비가 바뀌죠. 점수를 넣었어. 공격과 수비가 바뀌죠. 그 두 가지 경우는 항상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꽃갈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승 되면 자동으로 빠지고. 이렇게 해서 경기를 농구 수업을 했던 그 변형된 농구 이런 것들. 그 여자애들이 잡으면은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달라붙는다든가 요거 안 되게끔. 요거 하면 반칙이다. 그래서 여자애들 던질 때 요 손만 대는 거 요런 거 요 정도. 뭐 그 정도 규칙 그런 거 이야기해놓고 하니까 재밌게 진행되더라고요. 이거 변형된 축구인데 이것도 그냥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 헤딩으로 여학생이 헤딩으로 시작했어. 이런 경우 드물지 않죠. 처음 시작하는데 헤딩으로 시작하는 여학생. 이거는요 골대가 여기 있는데요. 이 골대를 맞추면 1점이에요. 들어가면 3점이에요. 그리고 수비가 있죠. 수비가 있는데요. 수비가 이 동그라미 원 안에 들어가면 점수가 1점 깎여요. 상대팀 1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으로는 그냥 사이드라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호루라기 불죠. 심판이 호루라기 부는데 심판이 호루라기 불면은 절대 수비가 따라가면 안 돼요. 얘네들 여자애들은 특징이 계속 가요. 계속. 그 호루라기 불면은 못 따라가요. 멈춰야 돼. 올 때까지. 거기까지 올 때까지. 그럼 공격이 갔다 공 들고 옵니다. 오면은 그때부터 그 자리부터는 수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 아웃 이런 거 없어요. 요게 이제 변형된 축구로 해가지고 이것도 여자 4개 조나 3개 조 만들어가지고 리그전으로 계속 지들끼리 돌리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남자들은 핸드볼 골대에서 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돌리고. 호루라기 분 거예요. 지금 올 때까지 너네 여기 기다려라. 따라가지 말고. 얘가 오면 이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변형된 축구요. 배드민턴. 그러니까 배드민턴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도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쳐가지고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잘 줘서 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배드민턴이라고 해요. 이거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하나 배려민고라 그래가지고 이거 플링고라 그래요. 플링고. 제가 2007년 정도 한 것 같은데 플링고라고 이게 뭐 독일에서 와가지고 제가 뭐 스포츠 박람회 가가지고 이제 사와가지고 이제 했던 건데 요거 가지고 이제 경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빨래줄 같은 거 하나 해놓고 경기장 해놓고 네모나 박스 해놓고 여기서 지네들이 오전 내에 경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스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공이 있거든요. 공 맞고 이렇게 넘어가서 점수 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거를 배려 민고라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잘 치게끔 해가 주는 거예요. 횟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몇 번 주고받게 했냐. 그렇게 얘기할 거고요. 동영상 보면요. 이렇게 경기할 수도 있지만요. 요렇게도 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모 박스를 그려놓고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이 이건 수행평가 요걸로 했거든요. 경기로 안 하고 여기서 몇 번 주고받느냐. 요 네모칸에. 근데 네모칸 벗어나서 치는 거는 횟수로 치지 않아요. 아웃은 아니지만 횟수로 치지 않고 이 네모칸에서 네모칸에 있는 사이에서 전달해주는 거. 요걸로. 뭐 배려를 가리키면서 이제 이야기했던 거예요. 뭐 인디아카라 그래가지고 무슨 셔틀콕처럼 기다랗게 생겨서 손바닥으로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수업했을 때 네, 그거 이런 배려하는 그런 걸로 해봤고요. 막장 드라마 같은 수업 뭐 밑에 써놨습니다. 제가. 이게 변형된 피부인데요. 제가 이 피구 보여주고 나서부터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일반 피구 안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이걸로 다 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얘네들이 같은 팀이에요. 여기 있는 팀하고 여기 있는 팀하고 같은 팀. 조끼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냥 조끼 입은 팀하고 안 입은 팀하고 구분했어요. 여기 있는 팀은 요 꽃갈 있잖아요. 요 통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서로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왔다 갔다. 그리고 공을 그냥 공이 아니고 진볼공으로 하기 때문에 맞으면은 기분이 좀 덜 기분 나빠요. 배구공으로 맞으면 기분 엄청 나쁘잖아요. 근데 쟤는 크기 때문에 맞으면은 웃고 말아요. 사실은 애들이 웃고 말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웃된 애들은 이쪽에 나가서 얘네를 맞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을 하나 가지고 시작해요. 하나 가지고. 근데 지들이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아시겠어요? 전혀 모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요. 경기장을 지금 여기는 이제 체육관이기 때문에 제가 꽃가를 세워놨어요. 근데 운동장에서 하면요. 그냥 바닥에다 이렇게 금을 그려놔요. 바닥에다 이렇게 금을 그려놓잖아요. 이렇게 금을 그려놔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팀하고 여기 있는 팀은 같은 팀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서로. 여기 있는 팀하고 여기 있는 같은 팀에서 여기가 왔다 갔다 해요. 서로가 구역을. 그리고 아까 보시면 꽃가를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여기 그냥 통로라고 제가 이메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로만 지나다녀야 돼. 요로만 지나다녀야 돼. 옆으로 이렇게 못 가요. 이 통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션을 적용해야 돼. 팁에. 이 미션을 줘야지만 재밌어요. 처음에는 그거 하나 가지고 던져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처음에. 근데 애들이 갖다 호루라기 불면서 삑삑삑삑 하면은 이제 음악 틀어놓거든요. 음악 끄고 삑삑 하면 애들이 다 앉아요. 자리에. 그럼 저를 쳐다본다고요. 그러면 이번 첫 번째 미션, 공 2개 미션입니다. 그 공 발뻥 쳐가지고 공 주면은 거기서부터 공 2개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경기를. 여기서 아웃된 사람들은 일로 나와야지만 여기 있는 애를 맞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여기서 아웃된 애들 뭐 일로 가도 상관없겠죠. 여기나 여기로 가면 돼요. 가서 똑같이 던지는 거예요. 공 2개 준대요. 공 3개까지 던져줬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뭐 파란색 공은 남자만 맞힐 수 있는 공이다. 또 이 뭐 회색 공은 여자만 맞힐 수 있는 공이다. 이런 미션을 던져주는 거예요. 삑삑삑 해놓고 주의 집중 시킨 다음에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뭐 또 여자는 쳐나오죠. 여자는 맞으면 아웃되지 않아. 그럼 여자들 앞에서 막 남자만 보호해줘요. 또 반대로 남자 쳐나오죠 하면 남자가 보호해주고. 또 여자 남자 손잡고 여자 남자 그런 경우가 없고 남자끼리 손잡고 여자끼리 손잡으라 그래요. 손잡고 있다가 떨어지면 아웃이에요. 맞으면 아웃이에요. 그럼 서로 이제 둘이 공 날라오면 둘이 이렇게 움츠려가지고 공 잡아요. 서로. 그렇게 하는 방식. 그럼 이런 미션들을 몇 가지 뭐 정해줍니다. 뭐 강아지라고 해서 땅바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닥을 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마지막에 안 죽을 경우 그렇게 해서 일부러 죽이는 경우 있어요. 빨리 죽으라고 제가 이제 만든 거예요. 그 미션은 선생님들이 주기 나름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공 3개 주면은 별로 재미없어. 정신만 사나워. 공 3개가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던지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맞춰가지고 아웃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애들 재밌어하죠, 상당히. 그래서 요거는 기분이 덜 나쁘다. 그리고 아이들이 더 재밌고 공이 크니까 더 뭐랄까 흥미롭다 아이들이. 그런 것들이 여자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 피구는 여자애들이 좋아하니까. 옷이 좀 다르네. 자, 이거는 제가 이어달리기인데요. 자, 일단은 50m 기록 가지고 1등부터 36등까지 쭉 줄 세워가지고요. 이 S자로 해가지고
조편성이에요.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조편성을 해요. 조편성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 딱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기 8명이다. 8명이 조가 편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늘은 5명만 경기한다. 그러면은 이 조에서 5명 선수를 지네들이 선발해요. 처음에는 막 오더지 작성하게끔 했는데 시간 없고 정신 없더라고. 그냥 오더지 안 하고 조별로 모여서 옆조가 안 들리게끔 해가지고 누가 1번 주자, 2번 주자 정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5명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호루라 불면서 삐빅 하면 선수들만 입장해요. 입장하자마자 1번 주자부터 쫙 앉아요. 그러면 어떤 조는 여자가 앉고 어떤 조는 남자가 앉고 서로 막 뒤엉킬 거 아니에요. 성별이. 이 이어달리기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역전의 묘미, 역전. 우리가 이어달리기 하면 남자만 남자끼리 뛰면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역전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이 수업은 계속 역전이야. 여자 남자 섞여 중간에 막 누가 막 또 다른 팀은 또 남자가 뛰고 또 어떤 팀은 여자가 뛰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박진감 넘쳐요. 이때는 다른 2, 3학년 수업 멈추고 다 구경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핸디캡을 줘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5명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5명의 기록을 다 더한 기록, 이걸 근거로 해서 다 더한 기록을 제출하라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A조다. A조는 예를 들어서 얘는 1분이다. 얘네들은 뭐 1분 뭐 10초다. 얘네들은 1분 20초다. 그러면 출발 지점을 틀리게 해요. 경기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경기장이 있으면은 1분짜리는 뒤에서 출발했죠. 1번 주자가.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 나름대로 나는 보폭으로 나는 10초 단위로 해서 보폭을 두 보폭을 하면은 뭐 10초다. 나는 5초 단위로 뭐 한 발짝으로 하겠다. 뭐 1초 단위로 한 발짝. 그 선생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록이 이 4명 기록이 제일 저조한 팀은 이렇게 핸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하잖아요. 그럼 포링을 했어. 그럼 1, 2, 3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기록지에다 이제 적어놓는 거죠. 매시간. 그래서 매시간 시작할 때 한 번 뛰고 끝날 때 한 번 뛰면 1시간에 2번 측정하거든요. 그거를 매시간마다 이제 측정해서 뭐 10번 측정한 거 가지고 이제 수행평가 반영한다던가 그렇게 한다든가 중간에 뭐 연습시키고 이렇게 했던 이어달리기. 아주 그냥 좋지. 역전을 계속 하니까. 이어달리기 그거 아니에요? 뛰는 사람인데 막 제끼고 막 뛰는 이런 거 재밌잖아. 이어달리기가. 네,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봤습니다. 이좀 이해되시나요, 선생님? 네. 이게 지금 50분이죠. 3시 50분이죠. 이거는 이게 다트 수업인데요. 제가 요번에 처음 시도해봤어요. 다트 수업을요. 여기 보면은 뭐 인성교육 표지판이라 해서 뭐 이런 거 하려면 애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 배려라 그러면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는 이 조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어수선해 보이긴 하지만은 이 밑에 보면 여기 판이 있죠. 저게 이제 기록이에요. 애들이 2번씩 던지는 거거든요.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데 지금 기록지 작성하잖아요. 이거요. 자기가 던진 거 합계를 해서 여기가 기록을 적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경기장에 2팀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총 10개가 있거든요. 10개가 있으니까 5경기장으로 나눠요. 1경기장, 2경기장에서 5경기장을 나눠가지고 10개 조가 시합을 하는 거예요. 소리 삑삑삑삑 소리 들리죠? 이렇게 하면은 준비하고 있다가 에이밍 자세 들어가요. 이 에이밍이라고 그러거든요. 에이밍 자세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멈춰있죠? 이 자세가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호를 삑 하면은 자기가 2번 던져요. 슈팅을 2번 해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 점수를 가지고 몇 점 받았는지 와가지고 보드판에다 작성을 하는 거예요. 난리치네. 보드판이 이렇게 해가지고 2팀이 있으면요. 여기에 1번 경기장이라고 다트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출발 지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3명씩 이렇게 앉혀요. 애들이 3명씩 앉으면 한 명이 나와가지고 여기 요 앞에는 뭐 펜하고 지우개 이렇게 있으면요. 처음에 있는 애가 던져가지고 2번 던져가지고 합계를 여기다가 이게 첫 번째 해놓고 적고 2번째 기록 덮고 3번째 기록 적어 8번 던지거든요. 던져서 나온 기록이 높은 팀이 이기는 거예요. 높은 팀. 근데 점수를요. 원래 다트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뭐 더블 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3배 더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복잡해요 애들. 그 계산하러 다 싸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변형을 했어요. 이 끝에 들어갔다 1점, 요거 2점, 요거 3점, 요거 4점, 요거 5점, 요거 6점, 7점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애들 점수가 빨리 캐치가 되더라고. 어차피 이 안에 넣기 힘드니까. 근데 이 안에 집어넣으면 자기네 조구를 힘차게 외쳐야 돼. 안 그러면 점수가 1점씩 감점돼. 칭찬조다. 자기 경기장 예를 들어 이 경기장에서 오늘 경기를 한다.
이 경기장 가면 배려팀이다. 그럼 배려라고 외쳐야 돼. 불에 들어가면. 요 가운데 들어가면. 가운데 들어가면 지들이 무슨 광신도처럼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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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애들끼리 난리치는 게 있어요. 그걸 외쳐야 돼. 그게 나한테 안 들렸다 그러면은 점수가 1점씩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외쳐요. 외치면서 이제 좀 생각해보라는 의미에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네 해봤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변형된 반려구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거 이제 플라잉 디스크 했던 건데 얼티밋 경기 해보셨죠? 뭐 많은 분들 했겠지만 경기장을 좀 축소해가지고요. 이것도 뒤에 옆에 다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옆으로 날아가도 그냥 하고 뒤에서도 이렇게 넣고 해서 이 터치다운 존을 갖다가 좀 가깝게 했죠, 서로가. 그러니까 터치다운 할 기회도 많고 아이들도 많이 안 해요. 많으면 4명, 4명, 뭐 5명까지 가. 5명 가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4명이서 한 조가 돼가지고 경기하게끔 하고 여자애들도 이쪽에서 경기하게끔. 이것도 여학생들이 재밌게 했던 수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이제 뭐 수비하는 이런 것도 잡은 사람 앞에는 절대 수비자가 있으면 안 돼요. 던졌는데 어떤 사람이 잡아서 거기에 수비하러 가면 안 돼요. 잡은 사람 옆에 있었다 그러면 얘도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거기 있으면 파울이에요. 파울이면 뭐 나름대로 페널티킥 해가지고 뭐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던지는 뭐 그런 걸 해놨는데 이렇게 변형된 걸 하면은 아이들이 쉽게 적응하더라고요. 재밌게 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자아이들만 데리고 디스크 골프라 그래가지고 전에 있던 학교는 여 뒤에가 이제 산인데 좀 잘 조성된 산이에요. 그래가지고 디스캐쳐 그 홀커 그게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 보면 우드락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뭐 디스크도 뭐 디스크 전용이 아니고 그냥 뭐 슈퍼 디스크 뭐 요거 가지고 이제 그냥 했는데 나름대로 골프 규칙도 좀 알게 되고 좀 재밌게 했던 여학생들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장 전체를 이제 다 해가지고 뭐 학교 주변 돌고 막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요걸 한번 경기장을 만들어 봤던 거. 그게 디스크 골프 했던 거. 이거 아까 보셨죠? 아까 설명해드렸죠 이거요. 네. 이거는 이제 뭐 됐고요. 그리고 티닝글리 뭐 필리핀의 뭐 민속 춤이라고 하는데요. 뭐 해보신 선생님도 계시겠지만은 여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일단은 여자애들이 가르쳐 주니까 남자애들. 여기다 음악까지 집어넣거든요. 음악이 빠졌는데 음악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이걸 두드리는 거예요. 이 규칙이 있어요. 얘네들이 지네들만의 규칙이. 나는 우린 2번 하고 뭐 바깥으로 3번 하고 뭐 연속 뭐 3번 한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규칙대로 만든 걸 가지고 애들이 1학년 애들인데 이런 거한테 걸리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운동량 상당히 많습니다. 요 대나무가 요 한 조에 10만 원인 것 같아요. 10만 원. 이렇게 했던 수업 있었고요. 아 참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꼬맹이 체조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발표회 장면인데 아이들 했던 거 한번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뭐 제가 전달해야 될 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모르고 또 중간중간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질문사항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질문들 받지 않고 계속 일방적으로 했던 것들 이해해 주시고 뭐 짧은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네요. 자, 마지막 제가 한 말씀 던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업은 하나의 예술이고 교사의 창조물이다. 뭐 한 번씩 다 들어보신 이야기겠죠. 교사가 어떻게 준비하고 아이들 빚어나가느냐에 따라서 교육 현장이 틀려질 것이고 그만큼 나의 만족도도 틀려질 것이고 하루 이틀 하다 때려칠 직업 아니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운동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재밌게 가르칠 수 있고 내가 행복해지는가를 생각할 때 체육의 수업의 질이 높아질 거라 생각해집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